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줄 기적,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펭귄, 두 번째 전자레인지, 세 번째 호랑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되는 것인지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Dietary Chang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Dietary Change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어트의 방법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섭취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당근을 안 먹었어, 뭐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가진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야. 나는 반드시 키가 커야 돼. 나는 반드시 아름답고 멋져야 돼. 취미가 같아야 돼.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섭취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은 하지 않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변화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적의 형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다 라는 어떤 깨우침이 있게 되고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바꾼다라는 게 커요. 그런데 뭐 이것 역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긴 문장이 나왔어요. If I had a magic wand and could have anything I desired in life, what would I choose? 만약에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지팡이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약간 한 가지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쫓아가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옆에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족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는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라는 게 좀 더 커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성취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삶은 상당히 좀 편안하게 약간 일직선처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기도 해요. 마법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건가요? 보통 이제 한 60% 이상은 로또 번호 6개. 근데 그걸 알려줄까요? 마법의 지팡이가? 한 개만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서는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되겠네. 로또가 1등이 된 그 복권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죠? 저는 솔직히 지금 있어요. 이게 솔직히 조금 불가능하긴 한데 실버 버튼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로는 앞으로 약 한 15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으면 이 메시지를 안 꺼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카드의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여기 뒤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 추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또 강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저는 한 장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봅시다.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미스티시즘 카드가 있고요. 릴리스가 있어요. 제가 느껴지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하다? 그 평범하다라는 게 삶을 살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일도 해서 돈도 벌고 누구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돌출 행동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생각 같은 건데 지금 이 삶을 탈출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섭취 방식 그러니까 뭐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데블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악마에 쓰여 있다. 가능하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생각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면 악마의 게임이 있을 수도 있죠. 악마가 첫 카드로 나왔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염소자리다 가능해요. 자, 풀 카드가 나옵니다. 두 개 다 메이저 알카나예요. 역방향이 됐고요. 계속 가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카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얘도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지금 4장을 꺼냈는데 3장이 메이저 알카나고요. 얘는 선인데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느낌적으로 이 언더라인도 메이저 알카나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에이스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 있고요. 퀸 오브 펜타클스가 역방향이 됐습니다. 야, 이 카드요 여러분 지금 5장인데 에이스만 2개고요. 나머지 전부 다 메이저네요. 7개의 컵이 있습니다. 엠프레스가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꾸준히 살아왔던 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커요. 에이스 오브 컵스가 역방향이 됐어요. 에이스 오브 컵스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이 됐다? 가장 많이 쓰는 카드죠. 얘는 어쨌든 컵이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아무런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가 1도 없나 봐요. 심지어 굴곡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빵 터지고 뭐 이런 빵 터지고 뭐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놀라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데블이죠. 여러분에게 데블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긴 했나 봐요. 데블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이스 펜타클이 서 있어요. 그리고 데블만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나머지 카드들은 다 지금 역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얘가 지금 데블입니다. 즉 에이스 펜타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어요. 무엇인가 해볼래? 너 이것을 시작해볼래? 이런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지금 펜타클이 서 있어요. 그리고 데블만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나머지 카드들은 다 지금 역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얘가 지금 데블입니다. 즉 에이스 펜타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어요. 무엇인가 해볼래? 너 이것을 시작해볼래?
이쪽 길로 가보는 건 어때? 든 뭔가가 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간을 좀 쪼개서 뭐 바이올린을 배워본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데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이 일은 중독과 관련된 겁니다. 요렇게 볼 때는 너에게 있어서 데미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빵 터지면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게 왔어요. 우리 또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이란 게 뭔가 이렇게 큰 게 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것을 절대로 안 하려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데블이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투자를 해봐라. 그 데블이 계속 여러분을 흔들다든가 혹은 이 에너지가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기회가 왔잖아. 이 기회가 나의 인생의 이장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뭔가가 깨림직해. 일단 이것은 뭔가 위험 부담도 있고 어떤 그 일이 잘못 진행될 경우에 나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가져다 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데블 같아. 그래서 나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정말 재미없는 이 삶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눈 뜨면 출근하고 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는데 따분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끌리는 게 왔기 때문에 이 데블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죄송해요.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따분했던 이 삶을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풀의 역방향이 나왔죠. 자, 풀은요. 타로 카드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얘는 심지어 1번 카드도 아니고요. 0번 카드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에이스 0번이에요. 지금 이 카드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카드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즉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풀은 뭐냐?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예요. 지금 이 사람이든 이 에너지든 이 일이든 아무튼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상당히 깨름직한 것 같아요. 데블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답니다. 이게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너 딱 봐도 사짜야. 됐어. 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고개 돌리면 되죠. 그냥 쌩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왜 자꾸 끌리냐면 여러분 삶이 너무 불행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깔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엄청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만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상당히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긴 일단 그래요.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카드들도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들을 많이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비스가 있죠. 여기 어떤 할머니가 지금 병으로 누워 계세요. 이 상황도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든 혹은 좀 나이가 있으신 형제 자매든 뭐 좀 아픈데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뭐가 됐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것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만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버는 월급 족족이 딱 나왔으니까 그래 이번 주는 하와이, 다음 주는 뭐 도쿄, 뭐 다음 주는 뭐 방콕 뭐 이런 거 가야지 라고 하는 삶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버는 것에서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재미없는 삶을 지탱해준 힘이 된 거예요. 애진작에 여러분이 뭐 혼자거나 뭐 그러면 됐어 다음 주에 방콕 갈래? 뭐가 문제지? 내 돈 벌어서 내가 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저는 뭘로 느껴지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말해볼게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미스티시즘, 즉 미신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일단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라고 하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사이비야 라고 하지만
그걸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통하나요? 아니죠. 정말 맹목적이에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신념이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카드예요. 즉 여러분이 가족이나 여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살고 있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무엇인가인데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로 사이비적인 어떤 것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 데블이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요, 여러분. 진짜로요. 좀 약간 믿음직하지 못한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데블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릴리스가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묘비가 보이죠. 비가 오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뒤에는 햇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종결하는 것, 나의 재미없는 삶을 종결하고 내가 데블이 가져온 이 동전을 받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면은 두 부류가 있겠죠.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대출을이라도 다 끌어와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이걸 했다가 큰일이 날 수 있어. 나는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 자체에서 무엇인가 끝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이걸 지키려고 하는, 즉 여러분의 지금 삶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걸 정말 놓치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 4, 5, 6, 7, 8, 9, 10번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시작할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생각들, 특히나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자, 다이어트리 체인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지 모르나 봐요. 내가 완벽하게 끊어야 된다면 끊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는 것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데 무엇인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 것 같냐면요, 모든 게 안정적인 게 되고 싶은가 봐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안정적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놓게 되더라도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즉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길 바라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이게 좋아 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스마일리 페이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기적은 스마일적인 얼굴이랍니다. 여기 그 여성분의 손톱에 보면 스마일 표시되어 있죠. 정말 귀엽게 네일 아트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즐겁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나오니까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열겠습니다. 클리어런스가 있고요. 빗자루, 윈터가 있어요. 리멤버런스 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오죠?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responsibility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겠는데요. 일단 제가 예상했던 카드는 아니에요. 카드를 한 장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스마일 페이스가 있잖아요. 이 카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불이 나타나서 어떤 기회가 왔든 뭘 했든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렸던 것도 무엇인가 더 나아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아지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선택하죠.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 기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에너지였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아무튼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아서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의 시간을 좀 빼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빗자루 카드가 나왔습니다.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빗자루질을 한대요. 그런데 그 옆에는 윈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상당히 겨울처럼 얼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땐, 조이의 관점으로 볼 때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삶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카드가 불만이 있다 카드가 있긴 있었네요. 뭐 그렇다고 해도 막 이게 막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삶 자체에서 나만 이 성에 gat혀서 이 추운 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 혼자만 고립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Ancestors 카드가 나왔습니다. Remembr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여러분들의 좋았던 어떤 시절을 의미하고 추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았던 삶,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머릿속의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 조이가 딱 나왔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데브라고 가는 게 아닐까? 솔직히 가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이 데브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됐든 그 일이 됐든 이건 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교황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얘네를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깨우침이고 책임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에서 특히나 윈터 카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다가 여러분이 너무 지쳤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쁘게 살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은 왔고 그래서 이게 내 삶을 바꿔주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도 여러분은 억지로 막았는데 그걸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책임질 게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걸 하면 안 돼라는 정말 어른스러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뭘 느끼게 된 거냐면, 좋아, 데블이 나에게 기회를 가져왔어. 자,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데블이면 안 좋은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끌렸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성공한다고 무엇인가 기회를 잡고 하는데 왜 이걸 안 잡았을까? 그럼 나는 이걸 안 잡은 이유는 뭘까? 그러면 나의 삶을 좀 돌아보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카드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면 나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면에 깔려있는 나의 마음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 좋은 기회가 와서 나에게 뭐 흔히 말해 대박이 나는 그런 성공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생길 어떤 확률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왔던 이 삶, 이걸 지키는 게 더 소중해. 그런데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외로워. 고독스러운 일이야. 그것도 맞아. 그래서 있잖아. 나는 이 대불에 끌린 걸 거야. 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하시게 되는 것 같냐면, 내가 대불한테 무엇인가 기회를 줘보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 안에서 너무 타오만을 받구나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만 받구나 해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의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래 내가 막 어디 친구들처럼 주말만 되면 방콕 가고 주말만 되면 도쿄 가고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가까운 산에라도 아니면 바다에라도 갈 수 있는 시간조차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것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나한테 매직의 지팡이가 쥐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이 생각한 건 제 느낌적으로는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자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자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이 빗자루는요. 이 대부를 쓸어내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 서비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 동력이 됐던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나의 시간을 빼겠어. 그래서 난 있잖아. 이렇게 네일 아트에 스마일도 그려놓고 바다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할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 책임을 놓진 않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대불과 이런 기회에 심지어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이건 큰 문제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날 챙길 거야. 나는 대불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대불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상황이 뭔지를 알았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새로운 섭취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여러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대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달한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탓도 있었어요. 이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것도 있긴 했어요. 사회적인 관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막 큰 걸 바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 삶에서 내 거 조금 챙기겠다예요. 그겁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자, 답변 카드를 봅시다. 웨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뭔진 몰라도요, 여러분 기다리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섣불리 무언가를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사들의 소원. 젠틀레스입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젠틀레스는 뭐냐면 그냥 부드러워지고요. 그냥 이 천사처럼 웃는 거예요. 아크엔젤 산달폰이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상당히 부드러워져. 지금 딱 이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텐션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젠틀레스가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예요. 좀 놓나 봐요. 삶에서. 이게 안 좋은 형태에 놓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가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각형이 보이죠? 4개의 별이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말할 때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약간이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분쟁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 분쟁은 솔직히 이 대부라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무엇인가인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털어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의 대화예요. 즉, 4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각자의 의견을 말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젠틀네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쓸어내는 거 있죠.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이 대부를 쓸어내고 여러분이 마음의 정리가 딱 되는 그 상황에, 당연히 이 대불이라면 깽판 치고 나가고 싶겠죠. 뭐가 됐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는데 너 이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안 한단 말이야? 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갈 때 당연히 분쟁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분쟁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의 바라보는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웨이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까지도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싸움 안에 말려 들어가선 안 되나 봐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젠틀네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천사처럼 웃고 있으라는 거죠. 산달폰처럼. 그리고 어떤 대답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절대로 그 대답에 즉시 대답을 해주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게 요 에너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옆에 젠틀네스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스마일리 페이스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뭐냐면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삶에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대불이 나타나서. 그런데 대불이 없어지려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 말려들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시끄러운 잡음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건데 걱정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 카드 딱 나왔을 때 상당히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지나라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보커가 약간 그 느낌도 있는 게, 제가 여러분이 서비스 카드를 꺼냈었잖아요. 무엇인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요, 저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제가 캠핑카를 사서 주말마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든 뭐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지금 캠핑카가 무슨 말이야, 지금 대출이율이 얼마나 높은데 제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캠핑카를 사겠습니다. 아니 그 캠핑카 그거 주차 얼마나 힘든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었어.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잡음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잡음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뭐 내 생활 다 접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져갈 건 가져가는데 대신에 거기서 나의 것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예요. Things will unfold as they are meant to. unfold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열릴 건데,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릴 건데 정말 어떤 의미 있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대불이 갖고 온 뭐 이런 기회 말고. 그런데 지금 그 기회는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됐을 때요, 에너지가 즐거워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향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이 일을 되돌아봤을 때, 아, 이 일이 나에게 이런 의미를 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 모두 이뤄지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 앞에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한 후에 계속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리빙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나? 라고 해서 꺼낸 카드인데, 일단 리빙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떠나는 건가 봐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회사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떠난다. 가능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이제 이 관계에 있지 않겠다. 도 가능할 겁니다. 혹은 어떤 이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이사를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털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의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To where does my soul want to travel?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떠나나 봅니다. 이것 역시도 트래벨이라고 나와 있죠. 나의 영혼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로 가는 거야? 입니다. 솔직히 이 두 카드만 딱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볼 땐 지금 있는 그 관계가 사랑이 이제 많이 식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너무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고 싶다도 가능은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만족을 못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상태도 상당히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디론가 떠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계속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볼게요. 일단은 빅팀이 나와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랑의 리딩의 카드들의 패턴으로 나오고는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엔라인먼트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 카드 볼게요. 아이솔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아이솔레이션이 나와서 어떤 관계 때문에 이걸 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짱 박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고립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꺼낼 때 첫 번째 카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빅팀이 나왔죠. 빅팀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했다예요. 이런 빅팀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 빅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준 거예요. 이 산신령 같은 분이 나와서 이제 말해준 거죠. 너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가 깨우친 게 있겠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속 시끄러우니까 장롱 안에 턱시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빅팀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희생을 왜 했을까요?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게 희생이에요. 가치가 없는 곳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 거라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다소 이용되어졌다라는 느낌을 준 게 빅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우침이 있고 떠나가는 게 맞겠죠.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3개의 컵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3개의 컵은 솔직히 정방향이니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에너지이기 때문에 삼각이다. 그것도 열어놓을게요. 다음 카드 봅시다. 나이트 오브 해저드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6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뭐죠 이게? 10개의 칼이 있습니다. 아주 아픈 엔딩이 하나 있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스트렝스 카드가 있습니다. 밑에 저스티스가 있어요. 역방향이고요. 이 역방향인가요? 자, 8개의 컵의 역방향이네요. 이것도 8번 카드인데. 자,
7개의 동전의 역방향이래요. 엠프레스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매지션의 역방향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퀸 오브 컵스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카드는 솔직히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의 리딩인 것 같습니다. 80% 이상은요. 일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잃었어요. 남아있던 용기도 다 사라지고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요.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그런 건데 제가 일단 카드를 먼저 짚어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전자레인지를 고르신 분도 정말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빅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인데요. 솔직히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 큰 도토리가 있잖아요. 공룡 같은 이 나쁜 애가요. 너 이 큰 거 먹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먹으면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무엇인가 희생을 당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우주가 됐든 어디든 간에 무엇인가 머리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총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분석들 있잖아요. 그 분석들하고 뭔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늘 이용당했고 이런 쪽으로만 집중되었던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생각이 다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트래벨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생각은 그래 내가 어디론가 떠나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생각이 들어왔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아이솔레이션이 있죠. 아이솔레이션은 고립인데요. 우리가 외롭다라는 것과 고독하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외로운 거는 진짜 주변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너무 외로워. 너무 막 사무치듯 외로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자. 술이라도 마셔야겠어. 그게 외로운 거고 아이솔레이션은 누군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내가 장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고립되어졌다. 수동태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두 개 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어떤 상처를 받고 나서 내가 홀로 고립되어진 것 같은 느낌 받는다. 1.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혼자 철저하게 있고 싶다. 그것이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리딩 같기는 해요. 자, 쭉 보면요. 카드들이 메이저 알카나가 하나가 나왔는데 얘도 역방향이고요. 거의 다 역방향인데 지금 얘 정방향, 얘 정방향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뭐냐? 3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예요. 그렇게 볼 땐 이 3이라는 것이 삼각관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 그냥 여러분이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얘를 빼고요. 리딩을 할게요. 이 카드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어떤 누구에겐가 상처받은 거거든요. 10개의 칼은 씻어내기 힘든 상처예요. 이게 어떤 에너지냐면 여러분이 이 3의 에너지로 볼 때 어떤 방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있었다. 여러분의 상대편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러면 등에 10개 칼이 꽂히는 게 느껴져요. 다다다닥 이렇게 꽂히는 게 느껴지죠. 그때부터는 그 장면이 됐든 그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앵커예요. 그런데 이 10개의 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상처가 계속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제 그 상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더 이상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트 펜타클은 이렇게 됐다면 상처를 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뒤집어서 꺼내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안 기다리는 거는 맞는데요. 안 기다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보면
기다리기는 했는데 이젠 안 올 것 같다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6개의 컵입니다. 가장 많이 의미하는 과거의 연인이라는 카드예요. 특히나 좋았던 추억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상처가 됐던 게 결론적으로는 이 추억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이 없었다면 이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방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전 상대편이 다른 사람이랑 뭐 있었다. 이것들이! 뭐가 됐든 그런 것을 했을 때 뭐니 너? 꼴에 너 이런 거 아니? 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으면. 그런데 추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뒤집어지면 그 추억과 모든 것들이 너무 흑역사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떠올리면 상당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이트 펜타클을 꺼냈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기도 했었고 안 기다리기도 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적의 형태로 나온 것이고 심지어 여행까지 가고 싶다라고 한 거면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러분이 진짜로 집을 이사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추억이 있던 그 집, 그리고 그 사람과 추억이 있던 어떤 동네, 그런 것도 이제 다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 사람과 밤에 너무 목이 칼칼해서 캔맥주 사러 나갔던 저 앞에 있는 CU와 GS25C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사장님, 제가 계속 그 전상대편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런데 그 CU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곳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어떤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스트렝스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자, 스트렝스는요 용기예요. 힘이고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힘도 없고 두렵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내가 희생된 것 같고 그럼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이솔레이션을 좀 갖다 대보면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이솔레이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선가 떨어져 있고 나 혼자 장롱에서 고립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 장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 컵이요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도 기다리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재밌게 살고 싶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살려면 리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도 듭니다. 느낌도 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해를 하고 싶은 분이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자레인지를 고르신 분 중에. 그분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상당히 안 좋게 끝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해를 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두렵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희생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왜 화해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해서 즐겁게 살면 그래도 이 아픈 것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전상대편 말고 어떤 다른 한 명, 3의 에너지니까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친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맥락으로 볼 땐. 정말 심각한 리딩을 하나 더 해보면 진행되고 있는 관계라면 제가 했던 리딩하고 연관해 봤을 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혼자
고립된 것 같이 느끼는 거고 희생됐다고 느끼는 것이고 심지어 그 희생 때문에 상처까지도 받았는데 이제 좋은 기억마저도 없는데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다시 화해를 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여러분은 즐겁고 싶기는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고 싶은 건데 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다소 두려운 일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카드예요. 기적 봅시다. 일단은 떠나는 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선 떠나는 게 기적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버터플라이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떠날 건가 봅니다. 떠날 건가 봐요.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화와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는 확실하게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자,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썸머 카드가 나옵니다. 여름이고요. 그렇군요. 컨셀먼트 카드가 있어요. 카드.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 레스폰시빌리티스 카드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샤도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흐르는 그 맥락이 버터플라이까지만 딱 나오면은 여러분이 뭐 힘들었던 에너지에서 나간다. 흔히 이제 바보타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리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4장의 카드가요. 이 밑에 있는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반전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드들하고 맞물려서 다시 리딩을 한 번 더 할게요. 이 4장의 카드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거예요. 그 비밀을. 그래서요. 리빙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리딩은 기적 리딩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 같은 그런 리딩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언더라인이 샤도우잖아요. 샤도우는 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두운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컨실먼트 있죠? 얘는 은폐입니다. 은폐. 즉 무엇인가 사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도 그 덮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덮었다는 게 뭔지 몰라요.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꺼낸 게 이제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죠.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는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밀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에서 말을 돌리지 맙시다. 그냥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직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직감대로 그걸 따라가 본 건데 여러분이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된 비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 비밀이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희생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비밀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도움이 잘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도움을 줬고 도움을 받았고 뭐 이랬으니까 괜찮겠지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줬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여기서 이 도움을 당연히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그 도움을 준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실이 하나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해서
여러분이 알아본 거죠. 그 내가 도와줬다라는 게 예를 들어 돈이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고 이런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 받은 걸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은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낀 거는 내가 여기서 제3자인 것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게 여러분도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뭔가가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만 느낀 건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에 무엇인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이프리스티스가 된 거예요. 그 퍼즐을 맞춰본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은폐되었던 무엇인가가 있었고 나는 여기서 희생되온 거 맞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감정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감정 뭐가 됐든 이것들이 전부 다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썸머가 되는 겁니다. 썸머는 딴 거 아니에요. 여기 해바라기도 있고요. 엄청 행복하죠. 이 카드가 뭐냐 얘입니다. 제 느낌적으로도 밑에 있는 카드랑 제가 지금 했던 건 좀 맞지 않거든요. 이 밑에 있는 카드랑도 다 같이 볼 때는 여러분이 희생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9월에. 그러니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왜 나는 제3자의 느낌을 받았을까? 왜 이 안에는 뭔가가 있는데 나는 그 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무엇인가가 은폐됐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을까?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희생을 당했는데 왜 나는 모를까? 인데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9월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 9월에 벌어지는 그 일이 뭘 만드냐면요.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나비는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비는 아주 빨리 변해요. 애벌레가 됐다가 뭐 유충이 됐다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애벌레는 안 이쁘잖아요. 못생겼잖아요. 근데 나비는 이쁘잖아요. 이렇게 확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 뭘 좀 더 갖고 있냐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꾼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사랑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의미하는 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하나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알게 되고 이것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라는 뭔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됐어. 뭔지 알겠고 난 떠날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사랑으로 본다고 할 때도 이게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은 진짜로 여기서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래 전상대편이라는 사람과 이별이 됐고 정말 상처받았고 되돌리기도 싫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 은폐 때문이에요. 즉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세상에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썸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해 주는 건 그겁니다. 즉 여러분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것을 완전히 털어주게 하는 어떤 사실 하나가 오나 봐요. 그러면은 사실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둠이에요. 어둡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미스테리 추리극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퍼즐을 맞추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일단은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얘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에너지에서 나가는 거죠. 자, 오라클 올려보겠습니다. 답변 카드를 봅시다.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Be assertive 카드가 나옵니다.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여러분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자신감도 많이 상실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적극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Peaceful Resolution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복잡한 건데 이게 일단은 평화적인 해결책인데 평화적인 해결책을 왜 할까요? 무엇인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언으로 나온 게 9월 달에 나온 게 평화적인 해결책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마지막 한 번의 만남이든 대화든 있을 때 거기서 싸움을 걸고 거기서 더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화적으로 이것이 종결될 수 있게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버터플라이로 가서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너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걸 은폐했단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그냥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얘가 그것을 천사는 추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의 조언을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Prioritize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래요. 아크엔젤 메타트론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너의 무엇인가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건데 천사들이 도와준대요. 뭔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집어넣어 줄게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주변에서 정리싹 천사들이 다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 자격증을 따고 싶게 만드는 마음이 들게 천사가 이렇게 부추겨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미나이가 나오고요. 쌍둥이 자리 카드입니다. 일단 쌍둥이 자리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니까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와는 상관은 없어요. 뭐 여러분이 쌍둥이 자리, 상대편이 쌍둥이 자리 뭐 가능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쌍둥이 자리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났습니다. 뭐 얘가 쌍둥이 자리 카드긴 한데 쌍둥이 자리가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요.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의 키워드는 재밌게 논답니다. 그렇죠. 이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집에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서 영화 보고 하는 것도 해요. 그런데 술 먹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녀 자리 같은 분들은 그냥 집에 있을게, 아니야 나 마무리해야 될 거 있어, 미안해, 다음에 마시자라고 하지만 쌍둥이 자리 분은 나갑니다. 어디야? 나갈게, 당장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건데 지금 이 에너지가 지금 조언으로 나왔다면 이 에너지의 반대가요, 얘거든요.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는 그것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나? 이 카드의 반대가 얘고요. 얘 에너지가 얘예요. 즐겁게 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거 즐겁게 노는 거였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Stay positive about it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랍니다. 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갈게요.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뭔가 시기 카드를 꺼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또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답니다. 일단 이 카드는 뭘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떠나고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이러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뭔가 바라는 것도 있나 봐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얘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되는지부터 보고 리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오픈을 할게요. Be true to you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Be true to you 카드가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랍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다른 어떤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9월의 기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카드를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 I constantly showing up?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이 showing up이라는 게 어디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장소나 뭐 이런데 갔을 때 이제 그 장소에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약간은 좀 잘난 척한다? 이런 느낌으로도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쟤 나대? 라고 할 때 쓰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가요, 보충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 카드의 의미를 이 카드 뒤에 적어놨거든요. 원래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꿈, 성공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드냐는 거예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손 드는 애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상당히 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냐라는 말인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 요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요리라는 분야에 나를 드러내 봤냐라는 거예요. 뭐 학원이 됐든 요리사가 되고 싶은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내가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뭐 집에서 알아가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적극적이 돼서 그 분야에 일원이 돼라는 말인 거죠. 숫기가 없고 뭐 남 앞에 드러내기를 좀 싫어하고 뭐 그냥 조용조용히 살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드러내져야 되고 그리고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냐라는 의미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옆에 있는 Be True to You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게 꿈하고 관련된 것이고 쇼잉업까지 나왔다면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뭐 배우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건데 괜히 배우를 하면 아유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걸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것이 드러내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걸로 성공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게 Be True to You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이 쫓아가는 어떤 꿈 이런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Despondence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미라클이 있어요. 자, 기적 리딩을 보는데 미라클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마지막 퀘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카드가 열려봐야지 알겠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짝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리딩은 기적의 리딩이 맞는 것 같고요. 보통 기적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뿅 하고 좋은 일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솔직해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8개 컵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에이스 원즈가 역방향이에요. 왜 이러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에이스 원즈 역방향이에요. 뭐 그것도 이해는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행드맨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이래서 타로가 무서워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교황님 카드가 있고요. 교황님 카드가 있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카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매디션의 역방향. 두 개의 컵입니다. 두 개의 컵. 솔직히 저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진 않은데 사랑일 수도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퀸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네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고르신 분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다 일치하진 않을 텐데 에너지가 보여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Be True to You가 나왔잖아요. 저 말은 일단 여러분에게 솔직해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피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돈가스를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돈가스는 살쪄. 그 한 번 먹는다고 그렇게 살찌지 않을 텐데 여러분은 그것을 피하고 있는 거죠. 솔직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난 됐어, 돈가스 안 좋아해 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옆에는 내가 지속적으로 드러내지고 있어. 결론적으로 노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 열심히 지속적으로 컨시스턴틀리하게 드러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실망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밑에 나와 있었던 요 카드들 있잖아요. 요런 카드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잘 안 된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나태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뭐가 부족했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망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발화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자라는 것의 발화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든 일 때문에 실망을 하든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하든 뭐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가 그걸 계속 가지 못하고 포기했든 뭘 했든 아무튼 이 실망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껴지길 열심히 했어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라클 에너지는 여러분이 미라클을 만들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왔던 이 실망이라는 이게 어떤 발화점인데 그 발화점이 여러분들에게 왔었어야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실망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선생님 같은 분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숙제를 줬어요. 이런 밭이 있고 이런 밭이 있어. 지금 여기는 조금 어둡고 그런데 여기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겠지? 근데 여기는 물은 없는데 날씨는 맑아. 너 같으면 뭘 선택하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에 대해 상당히 큰 기로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건 맞아? 내가 부족했던 게 뭐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채찍질을 해야 했을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치야. 날 더 때리자. 이러고 막 여러분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퀘스트가 들어왔어요. 어떤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게 아닐까? 여러분에게 솔직해지라고 하잖아요. 즉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집이 좀 세요. 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요. 자, 밑에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인데요. 8개의 컵이에요. 8개의 컵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담아둘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지 말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담아진 게 좀 있으면 이것 뭐 다 먹고 가든 뭐 다 들고 가든 뭔가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더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취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무엇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그것을 담아놨던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아까워서든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든 뭐가 됐든 여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이스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에요. 자, 원즈는 뭐냐?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섹스는 몸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원즈인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몸이 뒤집어졌어요. 진짜로 옆에도 몸이 뒤집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는 곳에서 완전히 관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행드맨은요. 자, 여기 묶여있죠.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했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여기에 내가 열심히 했냐라고까지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한 이 희생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힘들어.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관념이 있어. 그러면 난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발적인 희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도 참고 내가 언젠가 좋아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또 맞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이 끈을 놓고 싶은 겁니다. 행드맨의 역방향이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아무튼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선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땅이 아래인데 이 사람은 지금은 하늘이 땅 쪽으로 가 있고 땅이 하늘 쪽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선이 바뀌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도 바뀐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솔직히 떠나지도 못하고 나의 뜻을 굽히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뭐 성공을 해야겠다, 뭘 하든지 간에 그것 역시도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몸이 안 따라가요. 그렇게 봤을 땐 여러분은 정말 노력했던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액면 깔아보면 기적입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는 여러분이 호기심이 가는 새로운 지팡이가 생겼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요 안 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 얘 때문인데요. 사실 교황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합니다. 뭐 용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용서로 볼 때 뭐 사랑의 리딩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1분 요약해서 사랑의 리딩을 하면 여러분 앞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여나 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노력은 안 하나 봐요. 그 이유는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털어내고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볼 때는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적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털어내고 간다는 거겠죠. 자, 교황님이 갖고 있는 뜻은요 신념이에요. 즉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무엇인가예요. 예를 들어 뭐 대구나 청송 뭐 어디죠? 또 사과로 유명한 데가 영주 사과도 유명하죠. 영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과는 너무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잼은 사과잼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영주 시민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왠지 그렇잖아요. 나의 고향이고 내가 거기서 자랐고 사과는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과일이고 뭐 그렇다면 싫어하더라도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황입니다. 나는 몸에 문신이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육수충 이런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섹시해.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나빠. 나의 신념이 교황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문신 있는 사람 만나든 말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더라인이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집으로 거기에 있고 이걸 바꿔선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얘죠. 일단은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뉴스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오게 돼요. 즉 여러분이 여기에는 관심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한 여러분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퀘스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갈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갈지 말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분 간추려서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졸업도 되게 일찍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대학도 일찍 갔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을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버들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버들이라 함은 우리 품바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장구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 맞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망이 여러분들이 버들이를 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버들이를 하고 싶어. 정말 그러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엿도 팔고 풍물시장 이런 데 가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와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라고 주입되어졌잖아. 그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혼돈이 생긴 거죠, 지금. 그런 리딩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기적은 뭔가 여러분에게 솔직해지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열게요. 다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군요. 주사위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알려주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인큐베이션이 있어요. 그라운딩이 있습니다. 이래서요, 인생이요, 사는 게 정말 지랄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카드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인생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랬어요, 그냥.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썸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엿을 팔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답이 오는 건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느껴지는 것에 대한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상당히 열심히 쭉 해왔어요. 그 노력을 해왔는데 거기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냥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고 할게요. 그냥 딱히 승진이 아니더라도 승진을 하는 무엇인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내가 이 포지션을 맡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다가 어떤 실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은 뭐였지?가 된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인 건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이제는 좀 덧정 없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는 건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 모든 것에 기초됐던 것은 아무튼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도 와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여기 남아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버들이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뭐 통보가 오든지 뭐 메시지가 오든지 뭐 그런 게 돼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이제 여기서 떠날 수 있겠구나. 이제 마음 편하게 버들이를 하겠어. 라는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망했던 그곳 있죠? 거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답 같은 게 오나 봐요. 얘가 보답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 얘가 보답이에요. 자,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던져보라고 온 기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승진이 누락이 됐다. 접대 승진이 누락됐으니까 이번에 올려줄게. 이게 아니고요. 너 이런 일이 있어. 이걸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자천되는구나. 뭐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드를 꺼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카드 읽어드릴게요. 인큐베이션은요, 말 그대로요, 인큐베이션이에요. 아이가 인큐베이션 안에서 자라는 거죠. 얘가 결론적으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얼스가 나왔어요. 땅이죠. 땅은 딴 거 아닙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답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게 어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나왔어요. 파운데이션도 솔직히 그라운딩이랑 비슷한 건데 이 파운데이션은 이 땅을 갖고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위에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 시멘트도 붓고 공구리도 치고 해가지고 기반을 만들고 집을 올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기회는 정말 튼튼한 땅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썸머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선택을 하라는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카드 때문이에요. 이게 속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건데 두 개의 컵이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했다? 솔직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랑 리빙도 살짝 말씀드렸긴 했지만 이건 여러분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돌면서 버들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땐 이게 버들이죠. 나에게 맞는 무엇인가예요. 자, 그런데 퀸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퀸 오브 원즈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처리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팀장인데요. 그 팀장이 뒤집어져 있어요. 즉 일을 놓은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책에 정도 안 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많이 화났다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매디션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나?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뭐가 됐든 여러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질투의 화신이라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뭔가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페이지 원즈예요. 지금 페이지가 다 서 있어요. 지금 원즈하고 펜타클의 차이는 뭐냐면요. 원즈는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페이지는 이 관심을 토대로 여러분이 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오늘부터 돈가스를 하려면 나는 돈가스를 사 먹어봤지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 그러면 이제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알아보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하는 그런 에너지가 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얘도 있었어요. 결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너무 횡설수설하죠. 다시 1분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을 막 다 말하다 보니까 말이 헛도네요. 여러분이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실망스러운 일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요동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들었는데 이 일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는 상황에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 와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온 기적의 형태는 be true to you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건 이런 건데
너가 이걸 원하니 원하지 않니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걸 당연히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정내미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건요, 현실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이게 인큐베이션에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성장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리딩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버들이가 될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곳에 그냥 있을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을 트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솔직한 것은 버들이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국을 돌면서 호박엿을 파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래서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답변 카드를 보겠습니다. 뭔가 도움은 안 되는 말이네요. 지금이 완벽한 때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걸 하기에는 완벽한 때래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랍니다.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오라클이네요.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안에 뭐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명확한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라, 지금이 뭐 완벽한 때다. 직감을 믿으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버들이가 웬 말이니, 그거 상당히 고생해, 비 오는 날에 어떻게 나가서 그 공연할래, 호박엿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게 끌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버들이를 해서 전국에 공연을 하면 정말 이렇게 튼튼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대요. 그런 거예요. 뭐가 됐든. 다이스는요, 여러분, 주사위잖아요. 여러분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2, 4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던져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갈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뭔가 나와 있는 건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는 튼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적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마음에 끌리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더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든, 여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든 뭘 하든, 진짜 여러분에게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의 전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리딩은 직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Third House 메시지스 카드고요. 네이톨 차트에서 세 번째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대화예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대화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A에서 B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꺼낸 게 이동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건데, 일단 이동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이동에서 하고 싶었던 게 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온 새로운 기회를 받을지, 이런 것을 선택하는 리딩인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직장적으로. 자, 마지막 카드예요. 3개월 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메시지 카드 같은 게 나올까 싶었는데 9월에요.
제가 느껴지기에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게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기적의 형태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건 어때? 라고 하는 일이 9월에 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건 직장의 이동을 말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개월 안에 벌어질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 그런데 열심히 하셨어요. 전 솔직히 이런 기적이 오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